척을 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내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상가 중개인을, 아파트나 원룸은 제가 안 해봤지만 상가는 이간질을 잘해야 되는 직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앞에서 뭐 열심히 하는 척, 노력하고 있는 척, 잘하는 척 이런 거를 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이간질이 거의 포함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물주한테는 손님 반응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손님이든 가짜 손님이든 어쨌든 매물주한테 가가지고, 아, 저 손님이 가격이 좀 애매하다고 하네요, 위치가 좀 애매하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약간 두리뭉실하게 내 의견이 아니라 손님이 그런 식으로 전달을 했다, 손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걸 매물주한테 전달을 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그냥 매물주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매물주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보통 중개하시는 분들이 손님 편에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물주들은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원전 차단을 하기 위해서 매물주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 사장님, 저 손님이 이 가격이 너무 애매하다고 말하네요, 딱 전달하면 그 표정을 읽으셔야 돼요. 매물주하고 실제로 마주보고 있다고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빛이 약간 변한다든가 표정 변화가 있어요. 이거는 매물주한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지 평균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매물 작업을 할 때랑 똑같이 10초 안에 내가 한마디를 꺼내고 나면 매물주들이 반응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반응들이 평균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잘 잡으셔야지 그걸 콱 찌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매물주한테 전달할 때 손님 반응을 딱 이야기를 해주면 한숨을 쉰다든가 아니면 바로 욱하는 사람이면, 아니 그게 뭐가 비쌉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한마디 먼저 듣고, 사장님, 그래서 제가 그 손님한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사장님, 이 정도 가격도 생각 안 하면 이 상권에 못 들어오십니다. 제가 그 손님한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반응을 보고 그 매물주 의견을 제가 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마를 시켜야 돼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눈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작업은 얼굴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손님 만나고 나서든 아니면 가짜 손님을 붙이고 나서든 전화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전화로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작업일 때는, 중요한 매물일 때는 매물주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표정을 봐야지 매물주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체크해서 그걸 찌를 수가 있거든요. 정확도가 낮아져요, 전화로 하면. 먼저 한 발짝 뺐다가 이 사람한테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내 편이다 싶을 때 그때 과감하게, 사장님, 지금 손님이 너무 없는 상황입니다. 저 사람 진짜 너무 아깝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잡아봅시다. 교차점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서서히 깎아 나가는 겁니다. 저쪽에서 한 보 전진하면 우리는 상황 봐서, 매물주 봐서, 손님이 만약에 2천만원을 깎아달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매물주 반응을 지금까지 많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손님 붙이고 우리가 전화해서 안부 물어보고 뭐 노력하는 척, 손님 붙이고 있는 척, 당신 편인 척, 이런 식으로 이 척을 하는 중간중간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매물주의 반응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계속 모아서 이런 말을 했을 때 매물주가 어떻게 반응하겠구나, 여기에 대한 관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지 클로징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가격도 정확하게 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안내할 때만 매물주한테 전화한다는 사람들은 초보입니다, 초보. 그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공실은 그런 게 가능해요. 근데 일반적인 매물들은 계약률이 떨어집니다. 수수료도 많이 받기 힘들어요. 저 사람은 매물 가져가더만 바로 팔아버리네, 내가 너무 싸게 팔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생판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손님 붙여보세요. 그러면 매물주가 협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척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간질은 뭔지 아시겠죠? 신뢰를 쌓는 겁니다. 신뢰. 내가 당신의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거를 이간질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간질을 할 때 필수는 뒷담화죠. 야, 내가 진짜 저 사람은 지금 경기가 좋았으면 내가 당장 버렸습니다, 사장님, 이러면서 내가 오히려 열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생쇼를 하셔야 됩니다. 생쇼. 그래야지 저 사람 진짜 내 매물 팔려고 온갖 노력을 많이 했다, 이게 딱 머리에 딱 박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수수료 받을 때도 안 깎아요. 오히려 더 챙겨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해야지, 손님한테다가 뭐 완전 쓰레기 같은 매물 가지고 저 사장님이 되게 욕심부리네요, 이런 식으로 매물에 대해서 흉보시면 절대 안 돼요. 매물주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손님의 꼼꼼한 성격, 철두철미한 성격, 뭐 조심성 있는 성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흉을 보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손님이라도 잡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돌려가야지, 무슨 손님 많다, 지 아니면 손님 없는 줄 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이 되면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든 안 하게 되든 술 사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동산은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 편.
이 상가 쪽이 좋은 게 네 사람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포지션이 그 정도로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상가 중개인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손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매물주한테 이간질 하듯이 손님한테 다시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돼요. 너무 욕심이 많다. 이 바닥에 완전 소문났다. 그래도 사장님, 제가 이 상권에서 계약을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저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깎인 거지. 그리고 사장님이 지금 이 매물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제가 매물주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지금 손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손님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다른 손님도 이 매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부러 손님을 안 붙이고 있어요. 가격 깎으려고. 저는 이 가게를 사장님한테 팔고 싶거든요. 매물주하고 손님 그 사이에서 이간질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이간질을 하면 좋은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간질을 하면 야, 저 사람 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서로 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진상끼리는 서로 말을 안 섞으려고 하거든요. 직거래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 야, 정말 진짜 지저분하게 영업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약을 수월하게 풀려면 뭐 내가 전문가다, 뭐 서비스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퍼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매물주하고 손님하고 상가 중개인 이 세 명 다 이기는 게임은 없어요. 그런 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서 서로 계약을 하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거지, 어느 쪽에 더 싸게 주고 어느 쪽에 더 비싸게 주고 이렇게 우리 입장대로 우리 판단대로 어느 한쪽 편에 서가지고 한쪽의 이익을 너무 줄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 기준이지 이 계약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계약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좋게요. 손님들은 자기 생각보다 비싸면 안 할 거고 매물주는 자기 생각보다 싸면 안 해요. 중간에서 계약이 성사되게끔 어떻게든 만들어주면 됩니다.